오늘 토론회는 사실 이런 취지로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일급 패권주의가 이제 약화되면서 자주화, 다극화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처에서 그렇습니다. 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유럽에서조차. 근데 유독 이 동아시아의 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반미고 탈미고 무풍지대입니다. 바람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매우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에 자주 없이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민생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또 한반도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있습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이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지금 광복 이후에 80년 동안 미국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꿈쩍을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주화 운동을 잘할까, 이런 제목으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도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노동자, 농민, 이 민중운동에 헌신해왔고, 또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러네요. 보니까 주로 이 자유통일운동, 그리고 노동자, 농민운동을 주로 해오셨던 분들 위주입니다. 민중이 주도하지 않는 민족 자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우 뜻깊은 토론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제는 2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1분도 넘지 마십시오. 철의 규율로 갑시다. 토론자는 10분씩 4분, 하면 60분이죠. 청중 토론이 중요합니다. 총 합해서 한 20분. 뭐든지 질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자 상호 간에 질의, 의견, 토론을 한 10분 정도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발제 토론자가 1분씩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짧고 굵게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세창 우리 준비위원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세상을, 하여튼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운동을 한 이래로 보면 요새처럼 정세에 민감하고 정세 토론을 많이 해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정세에 대한 민감하게 정세를 보는 반면에 지금처럼 벌어지고 있는 정세에 대한 일정한 무기력감이라고 할까요? 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져본 적도 지금처럼 많이 있었던 데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렇게 관계하시고 많이들 만나보시겠지만 정세에 대한 민감성과 무기력증이 교차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만나는 일꾼들한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정세의 무게를 우리 운동이, 우리의 역량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거냐,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거냐, 또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러한 고민들이 아주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정세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명하고 명확한 그런 정세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남는 결론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주체 역량이 어떻게 할 건데, 또는 주체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정세가 이제 근본 전환이 되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세가 근본 전환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본 전환하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세의 근본 전환에 따라서 운동 주체들 또한 변화되고, 또는 투쟁 방식이나 투쟁 구호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될 조금은 발빠르게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하는데 대단히 우리가 더디거나 인색하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아마 만들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하늘 많이 이제 토론을 해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남북 관계가 그 통일을 제한 특수한 그 민족 관계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과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가장 그 뚜렷한 정세의 근본전환의 하나고요.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23년도 7월달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안전담보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의 담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쪽 현재의 정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또는 앞으로의 그 대미 투쟁 방침을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는 이 조선반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해왔던 평화체제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가 움직여져가는 힘과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 힘과 원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대목이고요. 이 담화에서 저희한테 그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미 대결전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대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장기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성. 그 장기성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성을 띠고 있는 힘의 대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핵보유관의 하나의 핵단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단판을 지금 보게 되는 이러한 지금 정세의 딱 꼭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그 전략을 어떤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 나갈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현재 그 조미 대결 단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최종 대결 단계 또는 최후 대결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핵단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2017년에 그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5개의 원칙적 요구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핵무기들을 공개해야 되고 기지들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되고 다시는 핵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해야 되고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해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미군을 철수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것에 기초해서 1차, 2차 조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결렬됐고 파탄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북은 핵무력 적재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비핵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는 핵을 가지고 흥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불가역적이고 불가변적인 그러한 핵보유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괌까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5개 원칙적 요구가 나올 때 괌까지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핵을 가지고 미국과 정말 세계적인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할 정도의 세계적 담판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평화협정이라고 한 내용 안에는 실제로 조선과 미국 간의 핵구축 협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핵을 둘러싼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세계로 움직여 나가는 대결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거 완전히 기울기를 다시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로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년에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그 미국이 내놓았던 주한미군 철수나 제재 완화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테러 지역 해제 등등과 같은 이러한 것은 모두 가역적이고 가변적인 것인데 이거 말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화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내놓아도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근본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게 된 것은 뭐냐면 반제 자주를 제일 국책으로 하는 제약 굴복 전략만 남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이 한반도 정세 또는 세계의 반제 정세를 움직여 나가는 정세의 원리이자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장기화된 국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되냐. 이것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소위 반제자주 전략, 반제자주 노선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의 과정뿐만 아니라 유사시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또 다시 동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우리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나토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서해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위 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도서들을 이렇게 그 체인처럼 엮여가지고 이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물리쳐내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본토를 수호하기도 하는 그러한 병행 전략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도련선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백령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령도 거쳐서 평택 거쳐서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에서 저쪽에 이제 필리핀까지 이렇게 괌까지 연결되는 미국의 해상 동세선이 있는 건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중국도 도련선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서해상에서 그것도 백령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갖고 있는 또 지역보고 반접근 전력이라는 것도 서해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의 지역이라는 것이 평화수용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러한 그 판문점 선언이나 이러한 그 이제는 공동선언의 어떤 그 담겨 있었던 내용들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중국, 그 미국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서해상에서 똑같은 해상 경계선을 갖고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해상에서의 작은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굉장히 넓은 또는 전국급의 그러한 군사 작전으로 비화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언제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유사시 전략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여기 조선의 전망적인 안전남보 체계라고 하는 이 안에 내용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자기 스스로의 본토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러이러한 불가역적이고 불가변적인 그리고 새롭고 근본적인 것을 내놔야 그래야 서로 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전망적인 안전담보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귀결점은 여하튼 제약굴복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협정을 둘러싼 협상 또는 각가지의 회담이 비핵화를 전제를 하고 있었거나 대북적대 정책의 그러한 포기를 전제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북적대 정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보름 만에 다시 기어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말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약굴복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대 정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굴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핵화도 없고 협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나왔던 전망적인 안전담보 체계 구축이 갖고 있는 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의 어떤 원리이자 힘이자 방향을 하여튼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의 전선은 반제자주 전선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유일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선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조선에 있어서는 평화적인 사회주의 전면건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고, 남쪽에서는 여하튼 반미자주 또는 반제자주라고 하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했던, 물론 80년대도 했고 70년대도 했고 하지만 근본 정세가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높이, 새로운 단계의 반미자주화 투쟁을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정세로 남쪽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힘의 대결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없어지고 민족이 지워지고 하는 이러한 배경도 여기에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의 대결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힘의 대결이 장기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통일과 민족을 껴넣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남쪽 정부가 계속 체제흡수 통일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가지고 계속 덤벼들고 있는 한은 더 이상 통일과 민족을 유지해서는 그것이 조미 대결 정세라는 것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도 더 이상 통일구가 아닌 교전 관계로 전환되어야만 한반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과 민족이 다 삭제되고 현재는 없어지게 되어버린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통일을 결국 우리가 지향하게 될 건데, 그럼 이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이제 궁금증이나 또는 아쉬움이나 또는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세에다가 대고서 미국 놈들이 이제 서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반도를 기어이 하여튼 핵전장의 볼모로 삼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것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미일한 삼각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있고, 아시아판 나토와 유럽판 나토를 결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호주에다가 핵잠수함 기술을 이제 보내고 미국에서 만든 잠수함을 3척인가 이제 팔게 돼요. 그래서 2060년 되면 호주가 핵잠수함을 13척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중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미 대결에도 사실은 미국의 전력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힘의 대결을 오히려 장기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서 소위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올해 안에 아마 5개국 안보협의체가,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아마 만들어질 걸로 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토판 지소미아라고 하는 바이시스 협정을 윤석열이가 작년에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유럽 나토와 아시아판 나토를 지탱하고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일한 전쟁 동맹 체계와 이거를 모든 것을 미국이 지휘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체계로 이제는 가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핵억제 핵잔전 지침이라는 게 나오고, 뭐 청와대에서는 하여튼 뭐 굉장한 하여튼 진전을 갖다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사실은 과연 핵을 쓰게 될 건지, 첫 번째는 과연 핵을 쓰게 될 건지, 그리고 또는 윤석열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핵을 공동 사용하는 그러한 협의 체계가 실제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연합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 전략사령부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태사령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그런 핵사용법 문제를 과연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 협의하고 공동 사용하는 이러한 지침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하튼 이러한 현재는 공수표일 수도 있는 핵억제 핵자천 지침이라는 걸 내걸고 여하튼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전쟁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미국 놈들은 끊임없이 정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삐라 문제든 하여튼 그 DMZ에서의 어떤 그 풍선 살포하는 문제든 이것을 하여튼 이놈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해서 조로 동맹 조약이 하여튼 맺어졌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핵보유국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 정세 변화가 이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나토와 유럽을 상대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강순남 국방상이 내놓은 담화를 봐도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편에 언제나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담화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 조선과 중국 간의 한미 공동전선과 미국과 유엔군이 같이 싸웠는 전쟁이었는데, 앞으로 전쟁은 사실은 이게 조선과 중국과 러시아 대 유엔 사령부와 아시아 나토와 미국이 같이 싸우게 되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의 판도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나 대만이나 한반도나 이런 데가 3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도화선 또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여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이 끊임없이 핵무력들을 더욱 이제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었고, 이러한 지금 상태에서 조선 핵무력과 미국, 그러니까 조선 핵무력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그러한 그 입장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구노 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핵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속도 차이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나기는 하는데, 여하튼 조선의 실정으로 볼 때는 디젤 전기로 가는 잠수함이긴 하지만 핵을 장착한, 그래서 이거를 소위 조선에서는 주체의 핵 잠수함 전략이라고 보통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전술핵을 탑재한 핵 잠수함들이 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위 지역보복 반접근 전략, 그 조선의 전략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미사일이 고체 연료화되고 핵무기화되고 탄두 조종화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는 인공지능 하는 그런 항법 체계까지 이제 그 선을 보이게 된 이러한 상황까지 미국이 지금 그 감당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하여튼 미국 조화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5쪽, 6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 문서를 하여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일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가 얘기를 했던 거는, 미국은 조선과도 싸우고 중국과도 싸우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군사력도 갖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이러한 자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군 전력 다수가 한반도에 있으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더 유사한 입장들이 뭐냐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대만 방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현재 앞으로 뭐 선거가 남아있긴 한데, 뭐 그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일정한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기본 그 대미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해 볼 때에는, 이러한 그 무기 체계나 또는 현재의 대결 양상들이 기어의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수정되지 않거나 결코 수정되는 법이 없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현재 지금 정세가 주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국 방어는 부차시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방어에서는 아예 미국은 손을 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피할 수 없는 한미동맹의 운명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놈들은 굳굳 부정하거나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핵무기를 결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안보 가치를 수호하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 방어 문제는 부차시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결국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것이다 또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미 제국주의 지배 간섭이 여전히 한반도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냉전의 존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 제국주의 지배 간섭과 신냉전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남북 관계는 통일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보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이라는 것이 한미동맹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체제나 이런 것을 하여튼 이런 거에다가 빨대를 꽂고 하여튼 성장을 한 놈들이에요. 한국 재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미동맹이나 냉전체제가 없어지면 한국 재벌은 사실은 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보면 사실은 한국의 미제로부터의 그러한 간섭을 우리가 줄여내거나 또는 청산해내거나 또는 냉전체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러한 투쟁의 조건이 되게 되면 사실은 한국 재벌들은 물먹은 담벼락처럼 사실은 힘을 못 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정세를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도 세계 추세에 맞게 자주와 다국화라고 하는 정세에 올라타거나 또는 그 정세에 힘을 실어낼 수 있는 정세에 호응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와 다국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에서 보는 그러한 정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 한반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세인식의 근본 변화나 투쟁 방식의 근본 변화나 이런 근본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저희가 당면하게 꽂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반미 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미 운동을 대중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 변화를 저희가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우리가 지금 하는 투쟁들이 하나의 투쟁, 하나의 깃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대우 이거를 요구하는 동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그 누구가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의 깃발, 하나의 투쟁, 하나의 대우, 하나의 목소리.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이 이러한 것에 우리가 복무하고 있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먼 상태로 지금 운동이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여하튼 이게 본질과 현상의 총체로 하여튼 이루어져 있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제국주의 패권이 하여튼 몰락해가고 침략을 반대하고 그리고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와의 투쟁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봉쇄들이 기승을 떨치고 다중적인 그러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로 해서 지금의 정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동맹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과 현상들이 대한민국과 무관하게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국화와 자주화의 정세는 남의 나라가 정세가 아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지배 간섭과 신냉전을 깨는 자주와 다국화에 호응하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운동의
가장 전면에 나서는 지금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도 그러한 반미반제라고 하는 근본적 요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미반제를 더욱더 전면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정세의 속도를 요구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호의 문제가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 또는 그 반미를 둘러싼 구호 문제들이 지금 제가 보는 그 견지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몇 개의 단체들이 명칭 전환을 하고 조직 전환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통일 문제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톤들을 하는 거를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봤어요. 제가 이제 분란을 만들 그 이유는 없는 건데요. 하여튼 이제 고민을 해보십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앞으로 저희가 하는 반미운동 과정 안에 통일자도 그렇고 평화협정도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도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은 맥락이 없거나 굉장히 공허한 그런 구호로 될 가능성이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외치는 구호들이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투쟁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만들어야 되고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는, 이것이 구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평화협정이라는 구호는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 촉구를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조선은 평화협정 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은. 그리고 평화협정을 가지고 논의를 감론을 할 정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화협정을 미국에다만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대중이 외칠 수 있는 구호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허하거나 정세의 맥락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어요. 통일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통일은 지향해야 돼요. 앞으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면 하는. 근데 통일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남쪽의 자주민 정부가 수립되어야 통일의 문제가 다시 부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요원한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를 굳이 대중적 지향도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보다는 정세에 호응하는 측면을 더욱더 우리는 강화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구호를 들고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나가는 것이 저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대단히 오히려 중요한 본질적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그러한 과거 정세에 들었던 그러한 구호와 그러한 의제들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정세를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고 그것을 대중과 같이 합의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호에는 여하튼 정세의 적합성, 정세에 호응하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중의 눈높이도 중요하고 대중의 준비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서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아내느냐는 과정과 방식의 문제이지, 그 본질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동 안에서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나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 정도는 모든 사사건건이 그러한 그거에 저는 달라붙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실 거지만 지금 뭐 우리가 물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이 일으키고 미국이 전가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뭐뭐를 전가하고 뭐뭐를 야기하고 뭐뭐를 부담 지우는, 미국을 반대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돼야 제가 볼 때는 대중으로부터 현재의 정세가 어떠한지,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딱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반미 자주와 다극화라고 하는 정세 말씀을 드리고 반미 반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호응할 수 있는 그 대중운동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발점은 여하튼 간부로부터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반미 반제 변혁 운동에 복무하는 노동운동, 이런 개념을 가지고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저는 활동가들 간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반미, 반제,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노동운동은 과연 그건 무엇인가? 그 노동운동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고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간부들로부터 먼저 시작하자라고 하는 과제 또는 그러한 주장을 좀 제출을 드리면서 요 정도로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미전선을 만들어내고 단결을 하고 우리가 그 투쟁의 관역을 명확히 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죠. 북쪽의 적대적인 두부와 관계,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전술적인 조치다, 전략적인 변화다, 이런 헷갈리는 지점이 있고, 또 조르 조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이제 저쪽 서방 쪽에서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이 한미일 군사연습의 강화, 그리고 아태의 동아태 이 동진 전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세를 예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 분명한 입장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쟁을 반미 반제 자주로 지향해야 되고 결합시켜야 된다. 생존권 투쟁이든 윤석열 퇴진 투쟁이든 심지어 기후위기 극복 투쟁이든 그 어떤 투쟁이든 미국 제국주의자의 극복 없이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향해 나가고 그리고 정치의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몇 분 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재 민주노총 초대 통일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범민현 전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것이 앞이 잘 안 보여요. 누군지 항상 이름을 얘기해 알아먹습니다. 노중선 선생님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사회부시고. 그리고 우리 정의헌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론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네 분인데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먼저 해주시고, 스다윗 동지가 두 번째, 강동아 동지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백철현 동지가 이 모든 어떤 정치인식의 편향이라든지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예리하게 이렇게 수술칼로 이렇게 수술을 하듯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10분씩입니다. 발제가 좀 길었죠? 시간 맞춰주시고요. 한번 시작하시죠. 예, 지금 3시 45분인데 55분까지 딱 마치면 되는 거죠? 먼저 민주노총 반미운동의 내용과 과제라는 부분을 제출을 드렸지만 사실은 민주노총이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의 공식 단위에서 결정된 것들을 제가 좀 편집을 하고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전망, 인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각 가맹사나 조직을 돌면서 민주노총이 제시를 했었던 어떤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우선 다가오는 8월 10일이 저희가 8.15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15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으로 올해 하나 사실은 굉장히 큰 합의를 이뤄낸 것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지금까지 서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한 그 퇴진이라는 글자보다는 조금은 좀 유화된 글자를 쓰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한 것으로 그 대회 명칭을 좀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시민사회단체의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과 또한 사회단체들의 굉장한 큰 힘이 노리됐고요. 그 8.15 대회가 윤석열 퇴진의 교두보를 이루는 이러한 시기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결정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에서 또한 2002년 요순미 선언의 죽음에서 일어났었던 반미의 물결이 너무나도 잠잠해진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운동의 한계점이 있고 또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핵심적인 요소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간부 동지를 변혁시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변혁의 가장 조안점은 반미 의식을 제대로 미국을 알리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근본적인 전민항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제기는 이런 겁니다. 과연 6.15 공동선언이 깨어진 지금 당장 우리의 통일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과연 이제 반제자주 반전평화운동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미 역량 강화가 이후 정말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민항쟁에 가까운 교두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민주노총 2024년 사업계획의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1월달에 사실은 굉장히 아주 급변하는, 특히 북에서의 발표 이후로 사실은 1월달, 2월달까지도 저희가 정세 전망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을 파악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 전망과 인식 관련돼서는 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1월 조선의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군사연습이었었습니다. 특히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0일 동안 약 90일 정도의 기간에 사실은 79회의 전쟁연습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군사연습이고 이것이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였다가 3, 4월 달에 사실은 좀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확장되는 분위기고 결국은 프리덤 실드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결국은 8월 달에 핵 전쟁 연습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확장되는 분위기를 그렇게 서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에 두 번째 점이 뭐지? 연초에 사실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딱 한 가지였죠. 그래서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결국은 6.15 선언은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었고요. 이것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남한 내에서의 6.15를 지향했었던, 또한 6.15 선언에서 지향을 했었던 모든 그 약속들이 실천했었던 조직들이 전부 다 사실은 변화를 이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반과로 사번의 2024년 지난 7월 10일 날 저희가 7차 통일위원회에서 했었던 정세 관련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이기 돌파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조장하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군사적 해상 경계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끊임없는 도발, 그 남쪽에 흔히 말하는 도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서로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특히 6월 말에 있었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까운 다양한 훈련은 프리덤 엣지 훈련을 또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8월에
을지 프리덤 실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핵전쟁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서의 그러면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입장은 명확하게 네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전쟁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주 없이 평화도 없다라는 것, 평화도 없고 그리고 통일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최우선은 전민항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상적 역량 강화에 그 어떠한 총매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민주노총 통일위원 사업계획도 큰 주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쟁 위기를 부르는 한면 군사연습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한 반제반전 노동자 자주통일 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대 영역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것을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통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자주통일 역량 운동의 역량 강화를 키워내는 그 방향으로 가장 핵심을 2024년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선 민주노총 내에서는 미국과 결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간부동지들과 노동자동지들을 상대로 자주평화 집중교육을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0명이 넘는 간부동지들을 교육을 시켜냈고요. 거기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미국의 자기의 이익 경제만을 위한 그리고 한국의 기업 수탈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이 손대는 모든 것에서 전쟁이 일발한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10년 전에 똘마니로 만들고 미국의 전쟁 연습은 결국은 미국 때문에 스스로 전쟁 나게 만든다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한국 정치에 무단히도 개입해서 학살과 쿠데타, 공작을 일삼았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모든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경제를 출하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가장 추악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다국화 시대에서의 결국은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미국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바로 알기는 우리 제시민사회단체와 전부 다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래서 민주노총 하반기에 이 주제를 상대로 전체 조합원 교육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현을 해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미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통일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정당을 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즉 우리가 전민항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또한 두 번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누차 사실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사실은 양비론이었습니다. 이 양비론을 저희가 깨지 못하면 그래서 양비론을 깨지 못하는 새로운 높이의 어떤 반미반전 투쟁으로 또한 통일 역량으로 역량 강화로 나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인 역량을 이전보다 더 꾸준하고 그리고 최고조의 강도로 키워내고 발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투쟁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투쟁 방향성을 정립해내고 결국은 판도를 지금 미국의 판도가 남중국해와 그 동중국해 즉 우리의 서해죠 이쪽으로 몰라오고 있는 그 전쟁의 먹구름을 또한 그 한반도를 격전의 장으로 만드는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결국은 미국의 목적이 그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기 위한 투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쟁 위기는 결국 미국의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필사적으로 패권을 사수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전민항쟁의 결국은 사상적 근거지가 민주노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상적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제반전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민과 현장 대중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파성을 높여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전민항쟁의 사상적 근거지로서 역할을 우리 민주노총이 그 책임과 투쟁을 실천하기 위한 역량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습니다. 많은 문제 제기 중에서 하나가 통일은 사라진 것이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동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서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우리의 구호에서도 통일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것이 반성과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로 사실은 통일을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주 없이 통일이 없다는 보다 강화된 자주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높이의 어떤 반제반미 반전운동으로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분단적인 모순과 신냉전 체제를 극복하는 자주통일 평화운동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사상적 역량 강화에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의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민주노총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노총 할 일 참 많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반제 이 자주 결합시키는 이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결별이하는 10가지 이유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경제 자주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하고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해설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하느라고 동맹국도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도와주면은 무조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대 90의 극단적인 대한민국의 불평등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도 결국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을 정점으로 한 재벌과 중소기업이 다단계 부담 증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교육하고 선전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 제가 민주노총 정책 자문위원 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아직 구호화시켜가지고 아주 설득력 구호화시켜서 현장에 공공연하게 교육 선전하고 실천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000명 교육시킨다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 위원장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로 스타잇 동지가 반미 좌주화 운동에서 노동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반전평화통일위원장 서다혜시입니다.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 발제문과 별 이견도 없는데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당혹스럽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중에서 제가 제출한 토론문이 가장 짧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뭐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발제문 보시면은 13페이지네요. 마치며 들어가는데 현장 간부들을 만나보면 인단도 하기도 바쁘고 고충 처리하기도 버거운데 반미 투쟁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농 섞인 푸념을 종종 듣는다. 예, 제가 이런 농 섞인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지금 조정회의 하고 뭐 오느라 정신이 한 집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민주노총 5층에서는 작은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초기업 단위 교섭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참 듣고 있다가 막 달려 내려왔습니다. 진짜 뭐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충 처리 이런 거 신경도 못 쓸 상황이긴 한데요. 진짜로 많이 바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토론을 좀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반제 반미 투쟁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변혁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반미 반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반미 반제라는 네 글자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 네 글자를 말하는 순간 좌번들은 도망갑니다. 그냥 아니면은 길을 닫죠. 한참 임금 인상하고 이렇게 뭐 우리 사장 새끼 나쁜 새끼 이런 이야기 하면은 듣기 좋아하다가 그냥 미국 놈들 새끼들 나쁜 새끼들 하면은 그냥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두 번 다시 저랑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같이 어디 길을 걸어 간다거나 어디 집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네네 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 미국 문제를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어떻게 구호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숙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현장에서 해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좀 효과적인 그리고 그것이 은을 바랬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데올로기적 선전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주고 특히나 간부대오 내에서 혹은 진보 진영 내에서 혹은 운동 진영 내에서 여전히 그러한 인식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미국은 제국주의고 한국은 식민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국주의 지배 형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해서 구식민지, 신식민지 이렇게 나뉘었던 것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 성격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심화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정치 군사적 지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신식민지 체제가 돼서 이렇게 영토적 주권이라든지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제국주의 후퇴한 측면을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은 혹자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전묘 제국주의다. 전 세계에 걸쳐서 59개국에 800여 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고 미국 제국주의 힘인 거죠.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주의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수탈을 지속 강화해온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으니까 마치 미국식 자유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가치체계, 미국식 경제현실, 경제질서 이것이 궁극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인가인 것처럼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인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계량주의니 이렇게 낙인 찍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미조직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하고 무슨 제도 개선 투쟁을 한다고 한들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고서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 처지가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또 근본적 변혁을 우리가 이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지금 그런 한국 사회 근본적 변혁이라기보다는 눈앞에 제도 개선 투쟁, 작은 권리찾기 사업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매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미국식 질서 혹은 미국이 선전해 되고 있는 노동 질서, 노동 체계
노동 가치를 그냥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감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저를 욕하셔도 저 포기했습니다. 이제 뭐 한번 이렇게 토론회 한번 했다가 때려맞고 그럴 바에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자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발제자 동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진짜 에란되지만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서 이렇게 피가 끓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청년 세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정리될 내용들 이런 것들 중에 핵심은 바로 제국주의 식민주의 문제다. 저는 한국 사회의 식민지성을 부정하는 모든 논리들은 다 하나로 귀결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경제 규모가 커졌고 아스팔트 막 깔려 있고 서울시 한강 야경이 그냥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식민지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권의 여부죠. 독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차라리 흙길 바닥에서 대충 허름한 옷 입고 한호성을 지르고 있는 니제르나 부르키나파소를 뭡니까? 하여간 그 아프리카 민중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자주국가인 거죠, 사실. 독립적 행위자로서 자기 역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핵심 문제들이 먼저 좀 정리가 되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반미 반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한다. 다양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 실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일단 뭐 이런 게 있어야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조합원들이 다음에도 저를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미국놈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동운동이 좀 특히 민주노총이 어쨌든 반미 반제 어떤 이러한 기조에 걸맞는 산업정책,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이미 이제 한국 제조업 기반을 다 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이제 동맹 약탈 체제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기 정책을 좀 펴고 이야기를 해야지 좀 더 설득력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통일선봉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데요. 뭐 옆에 이제 우리 통일위원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 통일선봉대 대장을 결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중앙으로 모아서 하는데 사실 점점 그 실효성이라든지 대응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로 어쨌든 대중적이고 이런 통일선봉대인가라는 고민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가면요, 예전에는 지역에 이제 뭐 통일 행사도 많이 있었고 그 통일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뭐 청년 학생들, 정당, 사회단체, 노동자에 모여서 같이 막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세 군데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물론 이제 중앙 통일 선봉대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지방화 시키고 지역화 시켜내서 지역에서 또 이런 좀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정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진짜 우려됩니다. 미국이 가치 사슬을 재편하고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막 한국 재벌들을 쪼아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진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제조업 생산 능력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실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좀 걱정이
한편에 솔직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채 경제입니다. 부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좀 쌓이고 있죠. 하루에 31억씩 쌓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1년에 미 국방비 예산에 이자를 갚아야 된다라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채 경제 때문에 미국이 전쟁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역으로 미국의 폭력성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요. 어쨌든 이게 전쟁 정세에 관련해서도 A주시에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님 용도 따라 열심히 이제 반전 평화 투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우리 서동지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에 맞짱 떴던 다윗. 제가 어떤 토론문보다도 읽어보면서 굉장히 현실로 반영한 실감나는 정확한 그런 토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단투에로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도 미국의 대미 예속 얘기하면은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이 노동대주의 현실을 이게 누구 책임인가? 우리 활동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책 일꾼이 저나 우리 김성엽 원장 같은 사람 책임입니다. 풍부하게 이 소재를 주고 그걸 구호로 만들어서 대중운동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동안에 교류 협력에 취했나? 반중 투쟁에 만족 그냥 자족했나? 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오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동화 위원장님, 노동자 반미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한 2년 만에 서울에 왔는데 괜히 서울에 사람들 이렇게 총고생이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귀찮게 하고 아까 이제 앞에 발제하신 분하고 토론하신 분 좀 수준 높은 내용을 했다면 저는 좀 속물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는 이제 저는 발제에 발제문에 충실했는데 발제하셨던 분이 발제문 내용에서 한 2가지 정도가 발제문하고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이 이미 적혀서 혹시 제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본인이 인식이 될지는 인식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합원들은 평온합니다. 한반도 정세 긴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의 요구하고 현실하고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더 이상 저는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한 5년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저희 노동자로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조합원들은 더 보수화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무슨 통일행사를 하면 반미구호나 반미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고 했는데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5년 지나고 다시 노동자로 내려가 봅니다. 그 정도로 긴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오히려 후퇴된 이게 제가 저희 노동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인데 한국의 자본가들 계급의 문제를 뭐 해결될지 안 될지만 해결하면은 노동 해방이 되느냐? 저는 노동 해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 해방을 위해 싸우거든요. 외세의 문제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노동 해방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을 어쨌든 현장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간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반미 투쟁을 원하는가? 조합원들은 빚내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그 과거에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한국 주식 투자에서 문제됐던 거 아시지?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기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데모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데모해가지고 망하면 돈 날리는데요. 제가 간부들 몇 사람들 물어보니까 요새 뭐하는 물어보니까는 요새 뭐 테슬라도 투자하고 요새 뭐 AI가 어디가 좀 그거 지금 투자자 찾느라고 지금 찾고 있다. 업무 시간에 타임오프 시간에 데모만 하러 안 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주식 그거 구경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잘하는 꼴이다. 그 현실입니다. 그 3번엔 정세에 호응하는 사업과 투쟁을 벌여야 된다. 저는 이제 이론적이나 논쟁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지만은 그 정세를 끌고 가는 노동자들의 각성 정도나 민중들의 각성 정도에 맞게 계층적으로 저는 투쟁과 사업이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운동이 발전 안 한다. 그런 거고 그 정세로 투쟁을 좀 배치하게 되면 요구와 정세를 결합해서 좀 투쟁을 배치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 경제적 요구,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투쟁을 배치해야 된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지? 보셨구나. 그 책을. 근데 당위적 목표만 얘기하지 어떻게 이걸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하는데 그 저는 이제 방향을 잡는 문제하고 대중적 수준에 맞춰서 투쟁을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봅니다. 저는 기간의 통일운동의 흐름들이 대중적 수준에 맞추어서 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 투쟁의 주요한 동력과 방향을 다른 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 역량들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그 8.15 촉진대 광화문에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그때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중간에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어디 갔느냐? 일본 대사관 갔습니다. 저는 이거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일투쟁 그 당시 통일투쟁과 관련돼서 방향성을 상실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우리 운동 중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내용과 관련돼서 실제로 우리가 뭐 반미반제 투쟁을 하자고 그러는데 뭐로는 반미반제를 외치자면 반미반제의 내용이 있을 거다. 이거. 우리 사회에 맞는 내용.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반미반제 투쟁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극복하는 문제들은 어쨌든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으로 이데올로기 분쇄하지 않으면 반미반제 투쟁 못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자라는 구호를 들면은 일반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 쳐내리면 못 잘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물러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지킬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반복 이데올로기 분쇄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경쟁 약탈 투쟁을 반미 반제 투쟁에 있어야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니까. 그래서 예시로 반복 이데올로기 분쇄 투쟁과 요새 뭐 윤석열 검찰 정권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피해당한 사람 다 뭐 내라고 했다며요. 그런 적 있지. 검찰로서 뭐 불편한 부당한 수사나 부당하게 당한 거 있으면 다 한번 내봐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무죄로 판명된 조작 사건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간첩단 사건으로 무죄 사건이거나 재심 판결을 받은 무죄 사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까지 있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진보진영 운동하는 동지들도 사실은 쫄이잖아요. 내도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이거 해가지고 검사 새끼들하고 저 누구야 판사 새끼들 이때 판결론들 한 놈도 처벌받은 놈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보진영이 진보운동이 반미반제운동이 올라가는 순간에 또 간첩단 사건 터집니다. 안 터지면 내 손에 장을 치집니다. 이때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침 이런 시기이다 하느니와 이런 투쟁들을 저는 범국민에서 검찰 정권 윤석열 퇴진과 결합해서 이 당시에 잘못 판단한 판사 검사들도 처벌해야 된다. 이것을 좀 범국민적 운동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 지금 선전전을 요 그대로 실습당 현수막구처럼 창원에 지금 한 1년 한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습니다. 사건 터질 거 예상하고. 왜? 올라가면 사고 터지면 간첩사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연세도 다 되신 거 하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전전하고 현수막 하면서 요걸 그대로 현수막으로 칠살에다 붙여놨습니다. 요거를 쭉 유심히 보더만은 담당 형사가 뭐라 그러고 저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사가 한 번씩 와가지고 정부가 형사가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고맙다고 뭐 음료수도 사주고 뭐 김밥도 사주고 이거 고생하십니다. 요 경우는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1년 전에는 창원에서 간첩단 사건 터질 때는 보고만 열심히 보고만 받으면 요즘에는 음료수도 사주고 뭐 김밥도 사주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건 좀 오늘 오신 김에 좀 고민들 하셨으면 좋겠다. 안 되면 뭐 그럼 노는 뭐 할 겁니까?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동조합은 2023년 2월부터 이게 간첩단 사건 직전에 노동조합을 해가지고 하자 결정하고 나서 창원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5월 2회씩 지금은 이제 확대돼가지고 이제 창원하고 진주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합미군 철수 투쟁은 이거는 방위분담 문제를 알 건데 그냥 출소하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합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보는지 여기 뭐 빠졌지만 윤석열이가 저 대통령 되고 나서 무기 상금만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 한 15조 정도 되는데 뭐 15조면 우리 비정규직 문제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군사 훈련한 거, 요거는 민주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 그 저작권 이건 아닙니다. 우리 돈 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정세가 통일을 얘기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많은 민중들이나 노동자들은 그거 어떻게 북한 애들 먹이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이 문제들 적극적으로 선전해내죠. 오히려 남북 간이 화해하고 호해하는 것이 더 우리 노동자들에게 낫다. 이것을 통해서 이득 보는 놈들은 무기 팔아먹는 놈들, 호의호식 하는 놈들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 계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 저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고 세 번째 예시는 저는 미국 경제적 약탈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지금 뭐 은행이 다 외국 거잖아요. 은행이 외국 거라는 얘기는 돈 벌으면은 은행하고 주식이 거의 외국 애들이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 쇠가 빠지게 돈을 벌면은 고정적으로 20%에서 30%는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 돈 벌어가지고 20% 30%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있는 놈의 새끼들은 더 가져가려고 지랄들 하지. 노동자들, 민중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빈부격차 벌어질 거 불평등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결국은 미국을 위시한 자본들이 한국의 이득을 고정적으로 수태를 해나가는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자 뭐 외국 미국으로 이래 했지. 얼마 전에 뭐 언제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고함 금리 올라가가지고 돈 번 놈들은 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은행이 벌었다는 얘기는 미국 놈들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벌어가지고 반 이상 빠져나가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면 우리 그 뭐 한국에 있는 돈 있는 자본가들이 돈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포위된 민중에서 뭐 이쪽 보시면 뭐 비슷한 얘기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요하는 조공투자 지난번에 그 작년에 그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그 뭐 삼성하고 반도체하고 뭐 할 때 공장 지으라 뭐 이런 거. 이제는 뭐 FTA 협정도 이제는 안 지키잖아요. 미국은. 그죠? 미국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려고 그래. 참 웃기는 나라네. 쌤도 못 가요 이제는. 왜? 바로 작살나니까. 그렇게 돼 있다 지금은 경제 구조가.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조합원들에게 설득하고 하고 뭐 이런 거하고 저도 이제 제가 위원장이니까 노동조합에서 뭐 집회나 이런 걸 하잖아요. 집회나 연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긴 합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알아먹는지 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창원시청 앞에서 요새 그 임금 관련해 가지고 기본급 30% 이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 얘들이 와 돈을 안 주는 거 같노. 그래서는 어쨌든 뭐 간부 한 분이 그 교육하고 연설했던 내용 그대로 뭐 멘트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라고 말았는데 어쨌든 반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6페이지는 저는 이제 이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조직을 모으는 방식은 저는 이제 결국은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안면서 안다고 야 좀 하자. 우리 반미 반제 투쟁 하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 하고 나서는 뭐 회의는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이 진전이 저는 안 되는 가능성들이 많다. 전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그 진보적 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동의가 돼야 움직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의지로 움직이지만은 조직은 동의가 돼야 움직입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라 해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사람이나 조직부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과 투쟁을 좀
같이 하면서 이 조직을 확대하고 건설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본부가 지금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전과 검찰 정권에 맞서는 대전과 관련해서는 국가본부 이제 전면에 걸고, 그 당시에 잘못 수사한 놈들하고 잘못 판결한 새끼들, 이 새끼들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범국민 운동 같은 걸 좀 벌이면서 그 투쟁들을 좀 모아나가는 한 방식이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지막 47페이지 보니까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게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의 2019년 반미구호입니다. 인터넷 찾 주권 침해 통일방해 조한미군 철수하라. 조한미군 조직 중단 주권 철수하라. 과연 이거하고 노동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노동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살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주노총도 포함해서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진보단체에서 내걸고 있는 반미구호라는 것이 선언적 구호구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구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아, 반미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느끼는 이런 구호가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으니까. 어쨌든 이 구호로는 보여지지 않더라. 그런데 노동자들 보고 반미 반제 투쟁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내 보고도 아닌데 왜 내 보고 하자고 그러지?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할 때 조합원들이 자기 구호가 아니면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 같은 건 없더라도 대충이라도 좀 맞춰야지, 형식적으로라도. 아 그래 이게 내 요구가 맞을 수 있다. 아직까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이나 간부들의 인식 수준의 간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먼저 100개가 써먹는데 고환물, 고금리, 고물가 주고 미국을 반대한다. 뭐 예시로 뭐 이런 좀 이 정도까지는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떤 구호로 어쨌든 좀 현실한 문제도 좀 고민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좀 보충하면은 대미 금융 종속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주범 미국을 규탄한다. 이렇게 가능에 대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의 이 반도체 규제로 한국 경제에 파탄내는 미국을 규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미 투자 강요, 한국 산업 공동화 촉진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민생 경제와 좀 직결된 반미구호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개발이 먼저 중요하겠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김성애 원장님하고 우리 좀 제대로 된 한국 경제 구조를 잘 아는 학자 좀 없을까 물어봤는데 많지가 않아요.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이 경제학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일선 활동가들에게 대중운동의 소재를, 무기를 이렇게 잘 공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지금 방금 이 강도화 동지가 역시 그 현장에 있고 일선 이 반제 자주를 지향하는 그런 노동운동가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얘기를 많이 한 셈입니다. 지금 굉장히 교훈으로 봐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는 우리 노동운동에서 이 뛰어난 이론가입니다.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글도 많이 쓰시고 하는 분입니다. 백철현 전국 노동자 정치협회 편집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정치 인식의 오류와 편향에 대해서 10분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들 잘 들었고요. 인간사든 자연사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그다음에 작용 없는 반작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담긴 속담에도 그런 원리들이 있죠.
안익대 굴뚝 연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안 키웠어. 안 키웠어. 예. 그다음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려우면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그런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그 사안의 아주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면 이것들을 맥락을 딱 제외하고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아주 평가하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그런 흐름이 지배적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 조선반도에서 전쟁, 한국전쟁이 사실은 6월 25일 날 발발했다고 하면 6.25 전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도 2월 24일 어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 그런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학살극들, 점령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언론, 서방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는 하마스의 어떤 그 인질극 그런 거 딱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런 역사적 맥락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그 제국주의 미제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의 그런 침략, 학살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쟁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근데 이 국제관계뿐만이 아니고 그 국가보안법이 어떤 유일한 진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팽배해 있는 이런 한국에서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훨씬 더 극심하죠. 그래서 뭐 진실 보도를 사명으로 한 언론은 뭐 그런 사명 따위는 아예 일찌감치 내다 버렸죠. 그러면서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오히려 진실이 아닌 거짓과 조작이 언론의 제일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국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주 일방적이고 노골적이고 아주 이중잣대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령 2020년 6월에 북이 남북 간 대성공단에 있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장면만 딱 따로 떼어내서 보면 북의 호전성, 그런 침략성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뭐 4.27 판문점 선언이나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어떤 하노이 정상회담의 파탄 이런 어떤 역사적 원인들 그다음에 그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북의 호전성 이런 것들만 대중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 쭉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반미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친미, 반북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오물풍선 공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가까이는 그 2023년 9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북 전단이 재개되게 되고 이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이 전단 살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의 어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들, 배경들은 묵살되고 남쪽에서 하면 표현의 자유고 북쪽에서 하면 뭐죠? 도발 이런 아주 내로남불의 그런 이중 잣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들이야 원래 뭐 저렇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그런 아주 과학적이고 자주적이고 그런 당파적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당대의 어떤 지배계급이 조장한 그런 여론,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뭐 한반도에서 모든 어떤 분쟁이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남북 관계의 그 적대 관계로의 전환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핵 문제라고 언론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미국이 만든 조어라고 보거든요. 북핵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핵 독점, 핵 패권, 핵 위협 이런 전략
책동 이런 것들이 본질인 거죠. 근데 이런 자명한 원리가 자명하고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고 합리적 판단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사고를 하잖아요.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국가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주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민주노총의 어떤 강령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일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자처한 그런 세력들 내에서도 민주노총 강령에 핵무기 종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비핵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합니다. 근데 민주노총 강령의 전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한반도 비핵화의 그 앞에 문구에는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강령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면 민족 해방과 조국의 자주 독립 이외에 투쟁하는 어떤 선배 열사들의 정신들 그런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 뭐 이런 내용들 이외에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들을 다 빼버리고 국회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80년대 우리의 대중적 요구가 반전반의 양키 호흡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 가지고 맥락을 싹 빼버리고 80년대에도 반핵을 얘기하지 않았냐? 잠깐만요. 그러니 우리도 한반도에서 반핵을 얘기한다. 뭐 이런 논리와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조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나토 조약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어떤 그 자주국가 간의 어떤 그런 전략, 포괄적인 그런 전략적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의 어떤 대응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양자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양자를 비교하면서 양비론, 중립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원인과 결과를 다시 보도하고 방어와 침략을 전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 통일 세력 일각에서도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 당국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독단적 입장은 남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이건 사실 짧은 문구에도 논리도 안 맞아요. 남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사실은 이런 주장이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러 관계가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동맹 관계로 복원되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한층 더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맞게 된 데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진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하는 격돌이 제국주의와 또는 뭐 노자간 이런 투쟁이 벌어질 때 중립을 얘기하고 양비를 얘기하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중립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들에 의해 봉합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미국이 어떤 그 자신들의 핵독점, 핵권 전략을 은폐하면서 그것들을 북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는데 북의 핵은 자위권, 미국의 핵 독점 전략은 자위권의 일환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치환해버리면 사실은 결국은 미국의 어떤 핵 독점, 핵권 전략에 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비핵화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역사적 지배라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얘기해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문이라도 결국은 이 운동진영이나 진보진영 요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양비론 이런 것들이 또 국제관계 제국주의 문제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 반대에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제국주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엔 제국주의 하면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나토 제국주의 이렇게 얘기들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제국주의다, 러시아도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제국주의는 구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기존 제국주의.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신흥제국주의예요. 근데 구제국주의와 신흥제국주의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구제국주의가 새롭게 우길승천하는 제국주의가 더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양비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우길승천하는 중국과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서 총구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호에 의하면. 그러면서 어떤 국제 제국주의 질서와 그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는 질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패권 질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본질을 다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론 표지를 뭐 5가지 6가지 쫙 들었잖아요. 제국주의 어떤 징표, 징후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레닌은 그 징후를 뭐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얘기했는데 그때 거기서 레닌이 독점은 제국주의 경제적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일반화시켜서 독점이면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레닌은 그 어떤 제국주의 어떤 경제적 본질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본질을 통해서 제국주의라는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 상부 구조의 어떤 성격, 본질적 성격을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성격은 독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주권을 말살하고 심지어 레짐 체인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아주 그런 침략적, 폭력적, 패권적 이런 제국주의 성격이 빠져버리고 경제 교류만 하면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이랑 철도 건설하고 이렇게 막 이런 시도들을 한다. 그럼 그것도 자본 수출이니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제국주의의 경제적 그 제재를 뚫고 베네수엘라와 경제 교류하는 것도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자본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 레닌의 자본 수출의 개념은 자본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받고 그걸 근거로 다른 나라 주권을 침탈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면서 아주 경제주적으로 어떤 제국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독점이 형성된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잖아요. 다 독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물론 한국의 독점의 근원적 힘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는 따로 논란이 좀 필요한 거지만 다 독점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독점 자본주의가 됐으니까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외국도 다 대부분이 다 독점이 상당 부분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제국주의면 누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당하고? 그러니까 레닌이 예전에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수백 개의 나라들, 민족들을 억압하고 수십억 인류들을 억압하고 압살하고 그 경제적 교사라는 그런 제국주의론이 이제는 낡았다는 거예요. 독점 자본주의 시절에는. 근데 레닌의 어떤 제국주의 지표는 뭐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그 침략적인 그런 본질적 성격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도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신화가 없잖아요. 근데 제국주의가 없으면 신식민지도 없는 거죠. 반대로 신식민지나 뭐 지배받는 그 나라가 없으면 제국주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위계는 있으나 제국주의 간의 상호관계로 전환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조로의 어떤 포괄적인 동맹관계에도 그 조선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조선이 러시아를 종속시켰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중러 동맹은 약탈 동맹이 되고 거기에 북이 동참하게 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양비론, 그런 중립이론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의 또는 진보적인 그 세력들의 이론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뭐 당시에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어떤 변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어떤 전환이었잖아요. 그것과 지금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그다음에 그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서방 제국주의나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언저하고 지지하고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똑같다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반제의 요체는 반미라고 봅니다. 반미는 아주 반제의 어떤 대중적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가 프롤레타 독재를 당장 쟁취하자. 이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잖아요. 궁극적 목표잖아요, 우리. 근데 반미는 저는 그런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절박하고 대중적 요구라고 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반미, 탈미 막 이런 흐름들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 이 사회 보면 반미는커녕 친미, 숭배, 경배 사회. 저는 이런 괴리들을 우리 주체역량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그 괴리들을 주체역량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투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주요 아주 뭐 이게 관찰될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님도 와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가 11월 노동자대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반미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8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 반미를 전면적으로 내걸은 노동자대회를 아주 정례적으로 11월 노동자대회처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반미가 대중화 안 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상이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운동이 무너지고 대중운동이 분열되고 그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대중운동을 올바르게 통일시켜 나가고 올바르게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우리 어떤 근본적 사고를 막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객관적 진리는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는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망상적이고 혼돈된 그런 사고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고에 맞서서 이 사회를 아주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면서 그것을 기치로 해서 우리 운동을 다시 80년대처럼 변혁적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마치 예전 수술 칼을 든 의사처럼 싹싹 지금 운동권 안에 정치권 안에 양비론, 북미 양비론, 중러 양비론, 그 다음에 러미 양비론, 국힘과 민주당 양비론, 국힘 민주당 양비론 펴다가 윤석열 편으로 넘어간 변절자 많죠? 네. 그래서 근데요 재미난 얘기 드리겠습니다. 70대 말에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이후에 이 중앙정보부가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은 양비론을 찾아라. 저 사람이 저기 반박정희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양비론을 살짝 펴다가 결국 박정희 타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 양비론도 물론 있었다는 우스갯말씀도 드리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양비론은 제국주의 앞잡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노총 노동운동에도 이 해악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저는 앞으로 이 백철련 동지가 부르다가 맞짱 토론을 여러 차례 했으면 좋겠어요. 생중계를 해가지고 우리 민주인들이 판단하게끔 우리가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막판에 1년에 한 번씩 이 반제 반매 노동자 집회를 하자는 데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